네, 자, 시장은 계속해서 금요일장이지만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1%, 드디어 3,000선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790선에 현재 도전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이슈 딥다이브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자세하게 수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룰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잘 가고 있는 시장에서 봐야 될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선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과 관련해서 수혜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많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우선 규모도 규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로 연결되게 될 텐데요. 우선 추경안 어떻게 내용들이 좀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2차 추경안 자체는 한 20조 원에 그다음에 이제 개수 변경 10조까지 해서 총 30조 정도의 이제 추경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제 민생지원금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와 2차가 나눠져서 1차는 한 7월 중순 이후에 아마 지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2차 지원금은 아마 8월 중에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회에서 또 한 2주 정도의 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초나 아니면 7월 초 정도에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활성화에 상당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 쿠폰도 이제 발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예술 이런 측 쪽으로도 할인 쿠폰이 한 780만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울 수도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건설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조 7천억 정도를 투입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의 예산에 있었던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투자도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로도의 이런 파급 효과가 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추경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이제 산업들의 관심사항을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소비 쿠폰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공연 전시 영화 이런 쪽으로도 할인 쿠폰이 이제 발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영화 관련된 그런 이제 영화관 관련된 이용 고객 수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건설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소비 진작 쿠폰 자체가 대형 이런 이제 마트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지역적인 그런 사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지원금 때도 그렇듯이 이런 편의점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폰을 줘서 우선 단기적으로 좀 돌려보는, 경기를 좀 돌려보는 이런 성격의 정책이 좀 앞서는 가운데 이제 그런 정책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실 제가 봐선 이건 이렇게 한번 쿠폰 이후에 후속 정책도 좀 따라붙어 줘야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재료로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4개월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소비 진작이다라는 게 뭐 향후에 이걸 이제 마중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을 할 때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추경안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렇게 대규모 추경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쪽으로도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만약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뭐 유통 관련된 또 기업들의 아니면 뭐 소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려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께서는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좀 발표가 됐고요. 결국 이제 규모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2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1차, 2차 추경안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주의 깊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다음 달 중순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다음 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주가는 먼저 좀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쿠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쿠폰에 관련된 사용처 자체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실은 이제 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숙박이라든지 영화 관람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넉 달 안에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내부의 어떤 소비 진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약간 대중적인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쪽에서도 지금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MZ 세대들에게도 저에게는 좀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문화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좀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좀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두면서 내수주 중에서 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두 분 모두 다 키워드는 내수입니다. 이 내수과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탑픽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입니다. 임순재 대표는요. 네, 오늘 강하죠. CJ CGV입니다. 윤여민 이사는요. 네, 롯데 쇼핑. 조금 더 이제 먹거리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우선 대표님, CJ CGV. 제 주변에 영화와 관련된 그런 관계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참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가도 좀 한가하다라는 그런 영화관인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CJ CGV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이제 영화관 이제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극장 관계 감소를 한 부분, 그다음에 특히 OTT 관련된 부분과의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뭐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상당 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측면에서 뭐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이제 이번에 영화 할인 쿠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6천 원 정도 지금 발행이 한 450만 장 정도 이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정도의 이제 관객들이 영화관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영업 실적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지금 영화들이 뭐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OTT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CJ CG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감형 그런 영화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4D 이런 거요? 그렇죠. 예. 4D 같은 경우도 이제 뭐 CJ CGV가 이제 거의 독점적인 그런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걸
이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체험형 영화관으로의 변화가 향후에는 이런 실적을 개선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실적이 뭐 조금은 뭐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모두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J CGV와 관련해서 지금 13% 급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아 보인다.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격 조작할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뭐 오늘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CJ CGV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롯데 쇼핑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쪽이 아닌 쪽으로 포인트 좀 두셨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내수 관련돼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좀 이런 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지금 52주 신고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소비 쿠폰의 그 사용처가 네. 대기업은 안 된다는데도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떻게 상황에서 해석해요? 보면 네. 롯데쇼핑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미 좀 52주 신고가를 좀 찍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오히려 추경이 나온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좀 다시 한번 좀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 주주환원 정책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PBR 관련된 좀 상법 개정안과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수주로서의 어떤 그런 좀 관련주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이제 주주환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숫자를 좀 발표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뭐 영업이익 1조 3천억 이상 좀 특히 해외 사업 매출 같은 경우 3조 이상 달성하겠다는 실적에 대한 어떤 목표도 제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지금 배당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뭐 6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40년까지 전 사업장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겠다. 결국 이제 ESG 경영과도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 상당히 좀 모멘텀이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이 경영진 같은 경우도 저PBR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 회사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열심히 좀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롯데쇼핑이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뭐 전혀 지금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좀 이렇게 할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50일 신고가에 좀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께서는 이제 2차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신세계 얘기도 한번 해주셨었고, 이제 이어서 롯데쇼핑으로 그 연결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일단은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9일에 83,900원을 지금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 10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예. 다시 한번 좀 전고점에 대한 트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 83,000원 정도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 쇼핑까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정말 상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실현되고 있습니다. K뷰티의 강한 이런 흐름 오늘 또 화장품으로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을 떠나서 이제 오늘은 중국 쪽과 좀 더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확실히 우리나라 이 K뷰티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국내 화장품 수출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협회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5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38억 1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뭐 기존에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던 이제 미국이나 일본, 뭐 중국을 제외하고 네. 유럽과 중동이 가파른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K 이제 컬처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 화장법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SNS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제품 후기나 그다음에 효용에 대한 그런 이제 개선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대륙별 수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나 중동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올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13.8%였는데 올해는 17.1%로 그만큼 유럽발 이제 수출 비중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가장 유럽발로 이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 관련된 그냥 화장품 채널의 판매가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유럽 지역은 뭐 원체 예전부터 유명한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요. 이 와중에서 국내 브랜드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잠재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뭐 효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럽 브랜드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관점이 시장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이제 실리콘투나 SICA 홀딩스와 같이 오프라인을 상당 부분 이제 포커싱된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것도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이제 유럽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업체 제휴를 통해서 국내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의 6.18 이제 이제 쇼핑 축제가 이제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화장품 판매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뭐 물론 상위 업체를 보면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이런 중국 내에서 화장품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 중에서도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 생산보다는 국내 OEM 업체들의 이제 외주를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의 화장품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위탁 주문 받고 있는 국내 ODM,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와 네. 그 만든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 네. 네,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ODM, OEM 업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ODM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도 다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뭐 일단 뭐 유통과 관련돼서 뭐 시장을 파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만약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서도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장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진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ODM, OEM 업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윤여민 이사께서는 K-뷰티 어떻게 파급력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확실히 좀 숫자와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네. 확실히 좀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 통계, 수출로서 잡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개별 주가, 개별 종목들의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이제 중국과 좀 많이 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화장품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에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상황. 팔로가 늘어났죠. 팔로가 늘어났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 향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향으로도 일본 향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그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유럽까지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글로벌로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 수출과 관련돼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같은 어떤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 화장품도 확실한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도 한 20% 이상 증가했던 부분들 여기에 또 수출도 제가 볼 때는 2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네. 확실히 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먼 데이에서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선전했던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설화수라든지 뭐 헤라 이런 좀 주요 제품 같은 경우가 글로벌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하면서 상당히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눈도장을 찍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생활건강이 좀 상당히 그 일본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APR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유럽까지도 넘어가고 네.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 홍콩 쪽 이런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인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유럽과 중동에 대한 어떤 시장 자체가 열리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지금 좀 기로에 서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요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뭐 K-푸드, 그 다음에 뭐 K-뷰티, 이게 뭐 K-컬처 약간 좀 합성이 되면서 다 같이 좀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어떤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를 내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장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화장품 섹터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조용하게 다 신고가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께서도 이제 예전 3월에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를 말씀해 주신 바 있고, 윤여민 이사도 아침 방송에서 이런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좀 언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쭉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종목에 집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보여주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는요,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그리고 윤여민 이사는요, 니들샷이죠. VT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코스맥스 코리아 뭐 대표적인 ODM OEM 업체들은 건 아실 거고요. 네. 뭐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이제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미국 관련된 1분기에 미국 관련된 매출이 뭐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던 게 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에 대한 해외 수출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증가세는 뭐 이렇게 올 하반기 이후에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이제 화장품에서 인디 브랜드가 성장세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하반기가 정도 되면 인디 브랜드의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추가적인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부양으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국내 이런 ODM, OEM 업체에 발주를 많이 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매출 증가세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기간이 한 달 동안 33만 주를 순매수할 만큼 지금 기관 같은 경우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이제 가장 높은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서 작년에 그런 아성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그런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 뭐 다른 이제 뭐 한국콜마나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네.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런 이제 상승세를 같이 좀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그 정도에서 추가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경영권이 약간 엮여져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보다도 이 부분이 좀 더 이게 화장품 쪽에 네, 그렇죠.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화장품 쪽에 네네. 관련돼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하반기 이후에 미국향 이제 매출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작년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도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께서는 VT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아마존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VT 같은 경우도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1분기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29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VT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사실 일본보다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어떤 사실은 좀 다른 나라에서 사실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해외 전체 매출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33%까지 올라오는.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리들샷에 대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이제 해외까지도 나가고 있다.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일본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좋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좀 글로벌 확장이 제가 볼 때는 2분기부터 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4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4% 이상, 제가 볼 때 27%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편의점에서 컬러 리들샷 미니 단독 출시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유통 채널을 좀 다각화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24시간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은 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도 지금 이제 다각화됐고 판매 시간도 늘어난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해외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유통망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또 2분기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전설의 리들샷. 네. 자, VT의 목표가는요? 일단은 뭐 VT 같은 경우도 6월 5일 날 지금 45,550원 지금 50 신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한 15%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좀 매수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좀 일단은 목표가는 좀 전고점 45,000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트라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을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또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두 분 모두 실적을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1% 두 증시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단기간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숲도 바라봐야겠죠. 오늘 거인의 시선에서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